이란의 본토를 공습당한 이스라엘이 언제 어느 수위로 보복에 나설지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간밤 또는 오늘 새벽에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란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직은 조용한 상황입니다. 중동 상황 점검해보면서 서방 국가들의 중재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면전을 피한 어떤 고통스러운 보복 이런 언급이 나왔거든요. 네네.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네, 고통스러운 보복은 아무래도 이란이 가장 아끼는 아니면 이란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 시설. 예. 예를 들면 원유 생산 시설, 또 원유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뭐 플랜트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란의 어떤 그 다른 전력 뭐 아니면 또 전산망, 중요한 전산망 시설. 그다음에 이란에게 중요한 항구 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 미사일 공격 같은 것들은 배제한 사이버 공격 위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가장 무게를 두는 것은 사이버 공격이고요. 예. 미사일 공격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이란이 이번에 사용한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란이 사용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는 어떤 메시지,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 이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드론 생산 시설, 아니면 탄도 미사일을 숨겨놓은 시설, 뭐 이런 시설들에 대한 아주 뭐 국소적인 전면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이제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도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중동 정세가 워낙 늘 복잡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사실 처음에 먼저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총영사관에 폭격을 가하면서 다시 또 이란이 공습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이스라엘이 뭔가 공습을 가한다면 이란이 또 보복하고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 이란은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 역시 가만 있지 않게 좌시하지 않겠다. 거기에 네. 대한 또 다른 이번 공격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미국은 계속해서 확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계속 반복되고 심화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난처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네. 그다음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사실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지금 전쟁이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거든요.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력이 약하다. 외교력 부재라는 공격을 받기 쉬운 것이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이 전쟁 확전을 막아야 되고 중동 지역에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이제 급선무라고 하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란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바로 대응하지 않은 선에서는 미국의 어떤 만류가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 고통스러운 보복을 예고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네. 미국의 어떤 만류가 통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예. 다행히 사실 이스라엘이 또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대응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통화 후에 잠깐 한 템포를 늦췄습니다만 다시 한번 안보 내각이 우리 시간으로 밤새 이제 회의를 했고요. 예. 최종 결론은 이대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최종 결론이고요. 이제 시간과 그 수위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만 남은 것이죠. 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했음에도 막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보복 공습이 일어났을 때 거의 99%를 아이언돔으로 막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 원래 뭐 먼저 알렸던 것 아니냐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미국이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좀 사전 고지를 하는 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실. 그러면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사전에 다 알려주고 마치 이 약속 대전처럼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네. 2020년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네. 특히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미국이 이라크에서 암살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이란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리 이라크 쪽에 알려줬고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그 공격으로서 미군 병력이 많이 사망한다면 결국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전면전 양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정보를 빨리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실제로 미군들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란 간에 직접 공격이 일어난 게 아니고 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굳이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한 이후에 정확하게 시간까지 알려줄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99%를 막은 네,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사실 뭐 100%에 가까운 네. 수치인데 가능한 일인가라는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좀 과장됐다고 봅니다. 저는 아. 99%는 아니고요. 뭐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줘도 한 90%, 뭐 95%고 실제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군사 기지가 공격을 받았어요. 탄도미사일이 요격되지 않고 한 뭐 10발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99%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언돔만 지금 요격을 한 게 아니고 네. 아이언돔 외에도 뭐 다윗의 물매, 데이비슨이라는 중고도 방어 시스템이 또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고고도 에로우 2, 에로우 3, 즉 화살 2, 화살 3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체제의 방어 시스템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혼자 방어를 한 게 아니에요. 예. 미국, 영국, 그렇죠. 프랑스가 도와줬고요. 거기다 아랍 국가인 요르단까지도 전투기를 띄워서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을 격추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이란이 주변국 튀르키예에 공격을 예고했다는 언지를 했고 또 이걸 또 미국에 전달을 했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백악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게 이란이 공격을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좀 선제적으로 알리고 한 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네. 예를 들어서 뭐 공격을 한다는 것은 안 알려줘도 이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자신들이 공격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뭐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면 터키 측에다가 뭐 정확한 시간을 알려줬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종의 지금 사실 이란의 공격이 사실상 뭐 큰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현재로서 이란이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어떤 수단은 우리가 이미 다 알려줬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아니다. 우리가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그게 요격이 됐지 우리의 어떤 국방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어떤 물타기 작전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복잡한 중동 정세에 여러 주변 국가들이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가 한마디 했습니다. 현재 중동 위기, 이란 핵합의 복원에 실패한 서방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임을 분명하게 돌리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갈등 관계의 핵심이 이제 핵 문제거든요. 예. 이제 협상이 타결이 안 됐죠. 결국 미국이 한 2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한 최근 2년 동안 이란과 핵 협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또 러시아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결국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복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뭐 이란 핵 문제가 지금 뭐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핵합의 문제에서 미국의 주장과 이란의 주장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핵 합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책임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 이란은 모든 핵 합의를 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 이전 정부가 오바마가 만든 핵 합의를 버리고 내가 새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핵 합의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탈퇴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책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준수했는데 핵 합의를 다 준수하고 있었는데 왜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 합의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런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아니라 이란을 오히려 제재시키고 고립시키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재가 효능을 발휘할까요? 제재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혁명수비 대책, 네. IRGC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전히 아직도 지켜지고 있고요. 뭐 국제사회 제재도 있고요. 그래서 제재만으로는 이란을 어떤 제어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의 얘기는 제재를 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왜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요. 만약 이란이 이렇게 대규모로 350기나 되는 여러 가지 드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해서 공격을 했는데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네. 억지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란은 한 번도 본토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적 벽이 깨졌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는 그 무너진 심리적 벽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억지력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더 주변 중동 국가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접경 국가는 아니잖아요. 중간에 사우디나 네네. 아랍에미리트가 있는데 주변 중동 국가들의 어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말리고 싶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확전이 되는 것은 걸프 아랍 국가들로서 상당히 이제 싫어하는 네. 정말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좀 자제를 해달라. 더 이상 확전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같은 국가는 원유 수출도 계속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산업 다각화를 계속 하고 있고 또 네옴시티라는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동적 영내 정세가 이렇게 계속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의 지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사실 주변국의 우려가 더 큰 이유 중 하나로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자 지구 쪽 상황도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협상이 이제 공회전을 돌고 있습니다.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을 중단하는 게 목표인데 하마스는 이번 합의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요. 종결을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휴전하고 일시 휴전 40, 50일 이후에 다시 전쟁을 재개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는 하마스가 조금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종결이 아니더라도 일시 휴전을 하더라도 한 60일 정도 일시 휴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 외교 당국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두 국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은 지금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상당히 이제 그 이란 편을 조금 들어주고 있고, 예. 그다음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역시 아랍권을 이식해서 아랍권 측을 훨씬 더 지금 아랍권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중국이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질서,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외교력이 부재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 영내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너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태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도 계속해서 좀 반복될 확률이 크다는 것 같고 또 앞서 가자지구 사태도 계속 지속되는 이런 중동의 땅에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자지구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전쟁을 중단하겠다 했고요. 네.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도 홍해 지나는 선박 위협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이란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압박할 명분이 사실상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가자지구 전쟁이 먼저 끝나야 첫 단추가 잘 풀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이런 대결 구도 또
좀 해결되려면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 대선 기간 중에는 협상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일단 대선 이후에야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협상을 재개해서 협정을 다시 체결해야만 어느 정도 중동 지역이 안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중동 상황 지금까지 성일관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